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30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반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이제 뜬금없이 PBR의 시장이 끌려가는 PBR이 시장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상당히 뜬금없는데 그 전날만 해도 AI, 반도체 이런 유가 시장을 이렇게 지배를 하다가 갑자기 저 PBR 1 이하 종목이 확실히 다 오르는 그런 모습. 이게 인덱스가 사는 건지 아니면 저 PBR만 골라서 뚝뚝 집어서 사는 건지 좀 헷갈리는 모습은 있죠. 확실히 실적이 좋은 저 PBR 대형 우량주로 돈이 몰리는 그러한 상황. 이걸 두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참 뜬금없는 상황인데 오늘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은 좀 있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시장을 지금 리딩하는 숨겨진 수급이 반도체 AI 쪽으로 많이 쏠리면서 비어있는 시장, 그게 또 일본에서 이미 나름대로 순환을 하면서 일본 주식시장을 올린 그러한 이벤트이고 모멘텀인데 그걸 한국 시장의 잣대를 대고 끌어올리는 뭔가 만들려는 그러한 모습 이런 것들로 해서 시장이 돌았는데 과연 이게 지속적으로 한국에 오늘도 내일도 이어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더 복잡해진 거죠. PBR에 배팅을 해야 되는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하루입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갑자기 PBR로 돌았을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궁리를 해도 이건 뭔가 부티크 쪽에서 해먹기 위한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다. 국가가 뭔가 이제 주가의 저평가 원인을 찾아서 주가의 가격을 올리는 그러한 전략을 하겠다라고 우리나라가 이제 발표는 했지만 우리나라의 사실 저런 경제 정책이 얼마나 시장에 먹힙니까? 오히려 시장이 알아서 자기들이 수급과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만들어가면서 하는데 교묘하게 이용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 FOMC 오늘부터 열리는데 내일 이제 파웰의 발언이 있죠. 파웰이 1일날 발표를 하죠. 네, 1일날 새벽에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어떤 발언을 해줄지. 과연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지금 단초는 거의 없어졌죠. 금리 인하 당분간 힘들다. 5월도 힘들다. 6월도 힘들다. 7월 넘어서나 가능할 거다라고 밀려가는데 과연 파열이 이걸 뒤집을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생각들이 아주 붙여서 어떻게 발언을 할 것인가 한 줄 요약을 찾는 그런 게임으로 지금 변질되는 것 같아요. 이번 주가 여러분이 아다시피 슈퍼이크입니다. 네, 실적 발표 슈퍼이크인데 애플부터 이제 쭉 발표가 있는데 과연 이들의 빅테크들의 실적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다양한 이벤트와 다양한 변수가 섞여서 들어오는 매우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무서운 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잘못거리면 하루에 8% 5%씩 빠지는 것은 비일비재하죠. 어제 이제 저희들이 많이 들고 있는 AI 쪽 관련주들이 아주 많이 터졌는데 오늘은 좀 반등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아직 끝나지 않았죠. 미국 시장은 다우는 0.27, 나스닥은 0.78, S&P 500은 0.52. S&P 500 5천 치겠어요. 나스닥 15,576. 미국은 이렇게 행복한데 우리만 굉장히 우울한 그러한 연초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 재무부 7,600억 달러 규모 국채 발행, 10년물 국채 급락했다. 지금 미 재무부가 올해 발행할 채권의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발표하는 그런 시기인데 굉장히 민감하게 수급에 움직일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7,600억 달러 규채 올해 9천억 정도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 7,600억 달러를 좀 줄이면서 10년물이라든지 미 국채 금리가 급락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급락이란보다는 좀 빠졌죠.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제가 체크한 5시 반경에는 미 국채 2년짜리 4.3돌 4.3bp 하락을 했습니다. 10년짜리는 4.076 8.7bp, 10bp 이상 빠지지도 않는 것 같아요. 4.076, 3.9까지 갔던 게 지금 4.2까지 올랐다 갔다 4.076까지 하락을 하는데 일단 국채 발행 물량이 시장의 희소식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국채금리가 빠지면 당연히 성장주라든지 IT 쪽들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엔티티와 인텔, SK하이닉스, 미국 엔티티하고 인텔하고 SK하이닉스와 광기술 반도체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엔티티가
인텔과 SK 하이닉스와 광기술 반도체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EU가 대러시아 경제 제재를 6개월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신규 제재도 논의 중이다. 아마존이 방독점 규제 논란으로 아이로버 합병 계획을 일단 중단을 했다. 여전히 요즘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아니라 로봇주들이 박살이 나고 있는데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픕니다. 우리가 그렇게 밀었던 이제 로봇주들이 계속 박살이 나고 있는데 앨런 머스크의 옵티머스에 대한 언급도 별로 없었고, 아마존이 아이로봇을 합병하는데 반독점의 계약에 묶여가지고 법에 묶여서 중단도 하고 여러 가지 불락 현상이 일어나면서 로봇주가 박살이 나고 있는데 좀 더 빠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망설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스타트업 투자 2년새 반토막이 났다. 고금리 영향으로 스타트업들이 투자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푸틴이 5선에 도전한다. 러시아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을 했다. IAEA 사무총장이 4달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온전안전을 점검하겠다. 비트코인이 다시 장중 3% 이상 상승하며 43,000달러를 회복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비트코인은 4만 달러에 사서 45,000달러까지 박스권 트레이딩을 해라. 그러면은 올해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날 것이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박스권 트레이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요 경제지표나 주가지수 한번 움직임 봅시다. 달러 지수는 0.07% 상승 103.305. 달러 강세가 꺾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러한 영향으로 이머징 시장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는데 돈이 이머징으로 가지 않고 있는 게 현재 여러 연초 이후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 고통을 받는, 우리가 좀 더 크게 고통을 받는데 우리는 중국과 일본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중국의 해부작거림, 그리고 일본 주식시장이 좋으면서 돈이 일본으로 쏠려가는 현상, 이런 것들이 한국 주식시장에는 독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WTI는 1.41% 하락하면 76.91달러, 8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시장의 전망이 많이 나왔는데 살짝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테슬라는 3.71. 네. 2차전지 올랐다 내려갔다 시속 게임을 하는데 오늘은 테슬라가 큰 이유는 없는 것 같아. 바닥이다. 이런 생각들이 시장에 많이 적용을 하는. 200달러가 깨지면 확실히 사자가 들어온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200달러 이하에서는 사서 250달러까지 왕복 달리기 지속적으로 박스권 트레이딩 여러 번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AMD도 0.37% 하락. 엔비디아는 1.9%나 올랐네. 역시 대장주는 엔비디아인 것. 621달러. 애플은 마이너스 0.38달러. 곧 있으면 애플 실적 발표하죠. 일라인일리 0.85% 상승,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0.53% 상승, TSMC 마이너스 0.72, 비트코인은 3.16 아까 봤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왜 저포주에 열광하는가, 이게 이제 가장 큰 주제인데 답은 제가 찾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아무리 찾아봐도 왜 갑자기 저포주로 시장이 쏠리는가, 일본 영향이다. 우리 정부가 주식 저평가에 대한 전략적 차원에서 배당이라든지 이런 정책에 대해서 좀 푸시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죠. 네, 옛날에 박근혜 정부 때 최경환이가 이제 배당 정책을 강화하면서 주가가 올라오기는 있었는데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주식시장의 저평가 요인을 해소하는 전략을 찾는 것 같은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주주 친화 정책인 배당 정책을 손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기아의 호실적 발표 및 주주 환원 정책 확대 영향이 미친 자동차 업종과 대중국 바이오 규제 법안을 발의한 미국 등의 정책 영향으로 헬스케어 업종의 대형주가 선전했다. 미국 반도체 지원법 칩스 액트라고 그러는데 따른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도 여전하다. 어제 오른 이유들을 찾는 거죠. 이달 중순 코스피의 차별적인 급락을 야기했던 실전 불안 심리는 SK 하이닉스 실적과 반도체 실적 전망 상향 조정을 계기로 일단 안심 차원으로 들어간 것 같다. 중국과 홍콩의 증시의 급락도 중국 정부 유동수 공급 고려에 이은 지급 준비율 인하 영향으로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 30일에서 30일 미국 연방기금 회의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통화정책 완화, 유동성 모멘텀 회복 및 개선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 올말 올초를 맞아 글로벌 주요 국들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다소 발표될 예정인데 물가와 고용 둔화 속에서 제조업 수출 경기 회복 지속이 가시화된다면 코스피는 반등에 힘을 실을 것이다. 다 아는 이야기죠. 근데 왜 이 중에서
저퍼 종목을 골라서 쿡쿡 찍어서 공략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한 답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연속성이죠. 과연 오늘도 저퍼 종목으로 치고 들어올 것이냐, 이런 것들 한번 봐야 되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뭐 기아차나 뭐 현대차나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실적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바닥이 공고하다는 거죠. 바닥이 공고하고 3월까지 해서 배당 정책들을 발표하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 정부의 펌프질 이런 것들이 섞여 있고 저평가 이런 영역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데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연속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음표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살짝 한두 종목은 발을 담궈야 되는 게 아닌가. 기아차 정도는 한번 사서 12만 원까지 들고 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다가온 퀘스천은 과연 단기 과열인가? 이 부분이 또 우리를 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하죠. 왜 그러냐면 돈이 이제 성장주, 소위 중소형주 AI 관련 종목들에서 빠져나와서 대형 우량주 저포주로 가면서 혹시 성장주들이 드림으로 갔던, 꿈으로 갔던 애들이 단기 과열에 들어가게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과연 단기 과열인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뉴욕 증시 완연한 1월 효과가 발현 중이다. 미국은 확실히 완연한 1월 효과가 나타나죠. 그런데 부작용은 단기 과열 신호인데 그 대표적인 게 RSI라는 거죠. 네. 이게 Relative Strength and Index인데 70이 넘어가면 과열이고 30이면 침체인데 S&P 500 RSI가 70을 넘어가면서 과열을 보이고 있다. 70을 넘어가면 그 다음에 확실히 과열로 내려오는 것은 사실인데 아직까지 미국은 내려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지표를 봐도 미국 주식은 과열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 다양한 이유로 과열의 신호가 있는데 왜 미국에 대해서 여전히 고밸류에이션을 부여하면서 정당화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미 증시의 PE 멀티플이 추세적으로 높아진 배경에는 꾸준한 ROE 개선이 있었다. 퀄리티가 향상됐다는 거죠. 구조적 고멀티플 부여가 가능한 시장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 증시일 뿐이다. 최근 미 소비자 심리지수가 개선되는 점도 멀티플 확대를 지지하고 있다. 기업이 ROE도 좋고 향후에 소비도 늘면서 추가로 ROE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미국 시장만 존재하기 때문에 여전히 타 국가에 비해서 고멀티밸류에이션을 고멀티플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 이게 이제 현재 미국의 고밸류에이션의 원인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 빨간 게 S&P 500 퍼 지수인데 거의 20배에 달하면서 가장 높을 때가 이게 이제 아마 코비드일 때인데 22배까지 올라갔는데 20배를 넘어섰으면 이제 고밸류에이션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미 소비자 심리와 S&P 500 지수, 소비자 심리가 올라가면, 네, 이렇게 올라가면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 연동돼 움직이는 모습, 현재 이러한 여러 요인 중에 소비 심리도 좋고 고용도 좋고 기업이 돈도 잘 벌고 이러한 것들이 미국의 고밸류에이션의 원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 뭐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최근에 수익률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 AI 붐이 반도체 업종으로 과매수를 유도하고 있다. 이건 뭐 우리가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미국도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반도체, 미디어, IT 소프트웨어 이러한 종목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올라가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는데 미국은 뭐 저퍼주나 이런 쪽으로 돈이 돌지 않고 우리는 어제부터 갑자기 또 저퍼주로 돈이 들면서 미국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차이점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저퍼주가 뜨는 이유 잘 모르겠다. 뭐 저평가가 있고 정부가 기업들의 기본적인 밸류에이션을 찾는, 가치를 찾는 전략을 쓸 것이다. 거기에 호응하면서 리치마켓을 공략하고 있다. 빈 시장을,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미국이 좀 고평가되어 있다. 근데 고평가에 대한 나름대로 논리가 있다. 한국 시장과 다르게 움직이는 논리이다. 뭐 이런 것들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미국 정부가 몰래 수행 중인 유동성 축소 전략이 갈수록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최근에 BTFP라는 것의 제도가 있었는데 그 제도가 이제 서서히 뭔가 미국 정부에서 시장에 알려지지 않게 돈 공급을 줄이고 있는데 BTFP가 뭐냐? BTFP는 뱅크 텀 펀딩 프로그램의 약자로 24년 3월 미국의 SVB 사태 이후 미국 은행 시스템이 불안하게 되자 여기서 대출 연계
프로그램이죠. 대출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채권을 받으면 돈을 대출해주는 상업은행 관점에서 BTF는 기존 대출 프로그램인 재할인 창구보다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 BTF 경우 대출 담보의 시가평가 및 할인 적용 원칙이 적용되지 않다는 게 미국 중앙은행에 채권을 맡기고 그러면 채권 담보 가치를 이렇게 측정을 해서 돈을 빌려주는데 그 담보 가치를 측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즉 은행들은 채권 금리 상승으로 가격이 하락한 채권을 매각해 손실을 확정하지 않고도 예금 인출 요구에 대응할 수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이러한 대출 프로그램 BTFP가 서서히 미국에서 쪼이고 있다, 줄이고 있다는데 그 원인을 한번 봅시다. 미국 은행이 채권을 맡깁니다. BTFP라는 프로그램에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거에서 맡기면 뭘 줍니까? 채권을 맡기면 돈을 준다. 이 채권의 담보 가치를 과거와 같게 아주 할인하거나 적용을 하지 않고 일정한 프로그램에서 비슷하게 쳐주면서 비싸게 돈을 주는 거죠. 돈을 더 많이 주는 거죠. 그럼 미국 은행은 이 돈을 가지고 미국 중앙은행에 지준에 예금을 하면은 어떤 일이냐? 여기서 채권을 주고 돈을 빌려오면 이자를 줘야 이자는 4.96%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4.96%의 이자를 받아와서 돈을 빌려서 받아와서 중앙은행 지준을 넣으면 돈을 5.5%나 주는 거죠. 여기에 이제 금리니까. 그러면 이 차액만큼 앉아가지고 노는 아비트레이지 전략 얼마가라는 거 4니까 0.54%에 앉아서 돈을 버는 그러한 아비트레이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는 BTF 프로그램을 줄이고 있다. 그렇다면 시중에 돈이 도는 것이 좀 줄을 수만 유동성 공급이 이제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이 프로그램에 악용을 하는 것들을 미 정부가 방관하지 않고 있다. 즉 미 정부가 서서히 돈을 줄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에 알려지지 않는 그러한 숨어있는 유동성 확대 장치를 막고 있습니다. 근본 FOMC에서 QT 이슈에 대해서 시장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다. BTFP 창구 종료일이 3월 11일인데 그간 유동성 보완 역할을 하던 영레포 잔고 소진도 임박해 있다. 레포라는 건 뭐냐? 리퍼체이스인데 채권 묶음을 가지고 담보로 맡기고 다시 꼭 되사주겠다는 계약이 붙어있는 것을 레포인데 채권 묶음을 연준의 중앙은행에 주고 이제 돈을 빌려오는 거죠. 이게 이제 RP인데 이것을 역으로 한다는 것은 뭐냐? 반대로 뒤집는 것은 연준에게 돈을 맡기고 채권 묶음을 사오는 거죠. 네. 이렇게 하는데 그럼 연준은 이 돈을 가지고 묶어놓기 때문에 시장에서 서서히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돈을 줄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영레포를 받아줄 수 있는 한도가 좀 줄고 있다. 기존에 돈을 계속 묶을 수 있는 한도가 좀 줄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 건지 유동성이 축소에 대한 이 영레포가 어느 한도에 찬 것도 이제 문제로 발생을 하고 있지만 정부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상반기 내에 영레포의 잔고가 줄 것이다. 그렇죠. 돈을 받고 채권을 RP를 파는 그렇게 하면서 돈의 유동성을 감축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 찼다. 그렇다면 이제 시장에 얘는 반대로 돈이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영레포를 늘리든지 뭔가 제도를 만들 것 같다. MT 유동성 대비 미 국채 발행 잔액과 텀 프리미엄도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금리 반등이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면 주식 기대 수익률, 주식을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 이게 일드 갭이라는데 펄을 역수죠. PER 역수로 하면은 얻을 수 있는 일드 갭이 나오는데 이 일드 갭이 줄었다는 것은 주식 시장의 매력이 떨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미국 정부가 보이지 않게 BTFP라든지 역RP라든지 이런 다양한 걸 가지고 돈을 줄이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느 쪽은 지속적으로 갈 수 있고 어느 쪽은 줄일 수 있고 막 섞여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QT다. 퀀터테이티브 이징, 이렇게 퀀터테이티브 텐트럼, 이제 돈을 이제 줄이는 거죠. 줄이면서 지속적으로 시중에 돈을 이제 빨아들이는 건데 이것에 대한 FOMC 회의가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여기에 대한 어떤 언급이 있을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미국 정부의 돈이 줄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시간이 갈수록 서서히 드러난다면 시장에는 당연히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벗이 중요하죠.
중요한 것은 미 경제가 아직도 강건하다. 기업 실적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미 S&P 500 글로벌 미 제조업 PMI 지수와 S&P EPS가 지속적으로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상승의 모습이 있다. 이게 지금 아주 강력하게 미국의 주식시장을 버티는 버팀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 우리나라는 왜 저렇게 해부작거리냐? 첫째는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경제가 최근 작년부터 이제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면서 한국과 코리아와 미국, 아메리카가 그 다음에 차이나가 있었는데 그동안은 차이나와의 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러나 최근에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미국이 좋을 때 우리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교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영향은 있지만 이게 주식시장에 대해서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은 아직도 글로벌 시장에서는 한국을 차이나와의 관계 변수로 보고 있다. 중국이 안 좋으니까 중국에서 돈을 빼는 것보다 한국에서 ATM기, 글로벌 호구 있는 한국의 ATM기에서 돈을 빼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 생각에는 오케이.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일본의 주가 상승이 한국에게는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돈이 빠져서 일본으로 가고 있다. 여기에 이제 재팬까지 이제 변수가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 이게 이제 올해 들어와서 아주 강한 모습으로 작년부터 이제 나오는데 일본으로 돈이 가고 있고 미국과의 연계 플레이는 좋은데 아직까지 한국을 중국으로 연계해서 보는 시각이 강하고 미국과의 관계는 아직도 떨어지고 나중에 미국이 주가가 빠지면 한국이 또 반대로 또 더 터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나쁜 것은 빨리 반영되고 좋은 것은 늦게 반영되는 이런 레깅 효과가 오늘의 한국 주식을 박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일본 증시는 숨고르이지만 중장기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연일 전고점 경신을 이어가고 있는 일본 증시도 최근 단기 과열을 약간 해소하면서 조정을 받지만은 아직도 멀티플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거죠. 네. 밸류에이션 부담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외국인 자금 유입은 이전에 아베노믹스 당시와 비교해도 아직은 적은 상태이다. 이때 아베노믹스에 들어온 돈인데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 돈은 안 들어왔던 거죠. 추가로 더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여유는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긍정적 실적 전망을 감안시 추가 유입이 예상된다. 그런데 이 돈이 어디서 들어오느냐? 한국과 같은 중국 같은 데서 돈이 빠져서 일본으로 들어간다는 거 가정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 한번 봅시다. 보통 주식시장에 AI가 시장을 이렇게 잡으면 하드웨어가 올라가고 그 다음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다 부품주, 소형주 이런 식으로 순환이 돌다가 뜬금없이 저포주로 시장이 도는면서 다소 어제 당황스러운 하루였다. 시장의 숭은숭미기 니치 마켓 그리고 전혀 예상치 않은 히든 섹터를 공략하는 독특한 전략이 일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오늘과 내일 한번 시장을 계속 저포주가 가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본에서 배당진 전략이 한국 정부의 벤치마킹 전략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주가가 저평가 해소라는 대의를 만들어가고 있는 듯한데 문제는 연속성에 있다. 일본의 저평가에 대한 논의가 논리적으로 맞지만 우리는 기술주 중심, 미국 중심 기술 변화 연계 플레이 성장주가 시장을 지배하는데 갑자기 일본을 따라간다는 게 과연 맞는 거냐. 이러한 논리의 불일치성 이 부분이 가장 우리들이 아직 판단을 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하는 거죠. 이제 시장은 FOMC, 실적 슈퍼이크 이 두 개의 축이 시장을 지배할 거로 보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나쁘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이 좋은데 또 2차전지 테슬라가 올라가기 때문에 돈이 또 2차전지를 쏠린다면 반도체와 AI는 또 소외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서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뭘 줄이기보다는 참고 견디는 시기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뚝심에 호소하는 뭐 논리적인 것을 호소하는 게 아니라 정서적 이모션에 호소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좀 뚝심 있게 지켜봅시다. 너무 포모 현상에 시들리지 말고 덜덜 떨지 말고 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즐거운 화요일을 응원을 해봅니다. 투자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로 들어오십시오. 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지금 제가 제일 필요할 때가 이 부분이죠. 언제든 저희 카페로 들어오셔서 저에게 종목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관심 종목도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카페, 유로 카페니까 반드시 생각을 하시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미국 시장이 다행히 나름대로 상승 트렌드를 타면서 시장을 안정시킬 것 같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 쏙쏙 피해서 가는 것들이 가장 가슴 아픈데 오늘은 우리가 어제 터졌던 것들이 좀 반등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내일 뵙겠습니다.